안녕하세요. 시장의 마법사입니다. 테슬라인데요. 어, 뭐 실적 발표한 지가 좀 됐지만 뭐 정리를 해볼 생각입니다. 일단 주가는 사실 트럼프 당선 이후에 주가가 사실 엄청 랠리했다가 최근에 이제 어, 한 30% 넘게 조정을 받았다가 약간 또 오른 상태죠. 근데 이제 실적을 보면 이게 가장 펀더멘털이죠. 2024년에 매출이 0.9% 증가, 거의 보합이고 영업이익은 20%나 감소를 했습니다. 근데 또 자세히 보면 조정 에비타 마진은 또 17% 선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23년은 17.2%였는데 그러니까 영업이익에 비해서는 선방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 그 이자 비용이나 뭐 텍스나 이런 거 감가상각 비용을 다시 합해 준 건데 음, 일회 뭐 조정이라는 건 이제 일회성은 또 뺐다는 거겠죠. 근데 이게 사실 좀 중요하고 물론 영업이익까지 좋았으면 좋겠지만 이거는 또 선방을 했고 근데 어쨌든 매출이 늘지 않은 거는 굉장히 이제 문제가 됐던 거고 4Q 매출은 2.1% 증가했는데 영업이익률 2% 감소인데 역시 비슷한 이유로 이렇게 됐을 거고 2020년부터 이제 테슬라 IR 자료인데 어, 매출이 계속 늘었지만은 작년에 이제 1%밖에 늘질 않았어요. 근데 이제 ESS 쪽은 굉장히 많이 늘었죠. 67%나 늘었고, 그, 차량 매출은 6%나 감소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차량 가격이 인하하면서 ASP가 하락을 했고, 작년에 연간 차량 인도대수가 처음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1% 감소했고, 그래서 이제 마진율도 하락을 했고, 뭐 영업 마진 당연히 하락을 했고요. 뭐 EPS 당연히 하락을 했고, 근데 이제 어, 재무 상태표에서 이제 현금 쪽을 보면 이제 오퍼레이팅 액티비티 영업 활동 현금 흐름인데 13% 증가했어요. 그리고 뭐 이제 캐펙스나 이런 거 다 증가했고 프리캐시 플로우 FCF가 상당히 중요하죠. 영업 현금에서 이제 캐펙스 투자를 뺀 건데 이거는 좀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거는 여전히 현금이 많이 있다는 거. 현금이 이제 어, 현금과 현금 등가물이 26%나 증가를 했다. 그러니까 재무적으로도 이제 상당히 괜찮은 상태고, 근데 이제 성장 주기 때문에 뭐 이런 게 중요한 건 물론 아니지만, 그 4Q가 컨센 하회를 했어요. 어, 인도대스도 뭐 인도대스는 이제 증가했는데 ASP가 10% 하락했고 OPM 6.2%. 근데 이제 그 중요한 게 이제 올해를 관통하는 거는 이제 내러티브라는 거죠. 실적 기대는 없고. 그래서 근데 이제 기대감에 대한 근거는 확실히 있지만 어쨌든 기대감이 상당히 과도한 건 맞고요. 경쟁자가 또 등장을 했죠. BYD 강력한 경쟁자. 웨이모도 있었지만 BYD가 더 무섭죠. 비용이 싸니까 사람들이 꼭 이렇게 완성도가 높은 FSD만 원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어느 정도면 되지 이런 수준에서 원한다면 BYD를 선택할 수도 있고 근데 아직까지는 사실 어, 안전보장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세이프티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고금리나 머스크 행보를 봤을 때 내러티브가 중요하지만 이게 좀 리스크가 될 수 있고 왜냐면 워낙 고평가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내러티브는 저가형 차량 드디어 이제 그 3만 불 이하 저가형 차량이 상반기쯤 출시로 전체 차량 인도량이 20-30% 증가한다. 그러니까 이걸로는 이제 마진이 나는 건 아니죠. FSD를 겨냥한 거고, 그리고 로보택시는 26년 대량 양산 및 미국 전역 상용화, 그리고 언스퍼바이즈드 FSD가 25년 6월 상용화 시작, 텍사스인가요? 그리고 옵티머스 25년 파일럿 양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언스퍼바이즈면 진정한 이제 FSD인 거죠. 그래서 제가 자율주행이 이제 그 뭐죠? 그 업그레이드 버전이 계속 나오는데 한 6개월 좀 전쯤에 와 미쳤다라는 수준으로 이제 리뷰 같은 게 많이 돌았어요. 유튜브에서. 그래서 그때부터 와 심상치 않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결국 폭등을 했던 거죠. 그래서 차량 ASP는 하락을 했고, 근데 이제 차량 가격을 인하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예상이 됐던 거고, 매출액은 차량 인도량 증가, ESS 사업부의 높은 매출 성장 113%, 규제 크레딧 판매 증가로 상승을 했고, 그 영업이익은 ASP 하락, AI와 R&D 프로젝트 비용 증가 등으로 크게 감소했다. 그리고 ESS 성장과 원재료 가격 하락, 규제 크레딧 판매 증가의 플러스 요인도 존재. 4분기 탄소 크레딧, 레귤레이터리 크레딧 8억 불. 탄소 크레딧을 제외할 경우 테슬라 4분기 영업이익률은 2.5% 불가. 그래서 냉정하게 봤을 때 이제 사람들이 그거죠. 막 트럼프가 당선된 다음에 이제 머스크가 트럼프를 지지하면서 돈을 굉장히 많이 썼잖아요. 근데 결국 이제 자율주행을 허가 때문에 이제 쓴 거고 당선됐으니까 사람들이 이성을 잃은 거죠. 그래서 기관까지 포모가 와서 배팅을 했는데 정신을 차려 보니까 실적이 생각보다 별로네 이렇게 된 거죠. 물론 이제 기대감은 큰데 팩트만 보면 주가가 굉장히 고평가된 상태다. 만약에 사람들이 더 이성을 차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 시장의 그런 관점은 계속 변화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ASP 지속 하락했지만 25년 이후 꿈이 현실로 될 거냐 이거죠. 그래서 22년 말부터 지속적으로 차량 판매 가격을 인하했다. 그리고 2025년 이후는 올해부터는 테슬라의 비전이 하나씩 가시화되는 해다. 보조금 포함 시 3만 불 이하의 저가형 차량, 인도량이 20-30% 증가할 거다. 로보택시 사이버캡이 26년 대량 양산 시작, 연간 200만 대 생산 목표, 26년 중 미국 전역 상용화. 우버를 완전 대체할 경우 테슬라의 로보택시 사업 가치는 3조 달러. 그러니까 3T라는 거죠. 로보택시만 지금 대략 1.4T인가 그렇거든요. 테슬라가. 그러면은 2배가 넘는 거죠. 뭐 생각보다는 얼마 안 되죠. 근데 이제 옵티머스까지 포함하게 되면은 굉장히 이제 업사이드가 크고,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 25년 파일럿 양산, 26년 하반기 테슬라 외의 회사의 판매 B2B로 이게 굉장히 이런 게 이제 모멘텀이 되는 거죠. 4680 배터리, 4680 셀을 사이버 트럭에 주 2500대 불량 공급 중. 그리고 FSD 슈퍼바이즈는 3분기 내에 중국, 유럽 출시, 다수의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과 라이센싱 협상 중.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제 로열티 매출인가요? 이런 거를 이게 이제 테슬라 매출에서 뭐 한 5% 이상 된다 그러면 이제 밸류에이션이 합리화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미중 갈등이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이 FSD 출시하는 거를 협상 카드로 내세우고 있다는 거죠. 뭐 해주면은 이거 슈퍼바이즈드
해줄게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언스퍼바이즈는 비감독형은 6월 달에 텍사스에서 상용화. 25년 중에 미국 주요 도시 서비스.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큰 거죠. 이것 때문에 사실 주가가 뭐 고점에서는 하락했지만 상당히 높은 가격에서 밸류에서 유지되고 있고, 주요 성장 동력이 이제 다 이거고요. 뭐 ESS가 25년 50% 증가, 뭐 옵티버스 25년 파일럿 양산, 26년 하반기 외부 B2B 시작, 뭐 이런 게 있고, 로보택시 사업 추정인데 생산 대수가 이제 많이 늘고, 운행 대수 650만 대, 뭐 평균 요금 이렇게 해서 이제 뭐 대충 계산한 것 같은데, 매출액이 운행 대수 평균 요금 1 운행거리 연 200일 뭐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뭐 불케이스로 1.3조 달러, 뭐 3.5조 달러, 뭐 하여튼 이렇게 나오는데 시총 1.16T다. 그래서 뭐 이제 차차 이런 거는 더 구체화가 되겠죠. 판매량과 OPM 추이. 판매량이 늘었지만 OPM은 하락했다. 왜냐면 ASP가 하락했고, 이렇게 다 하락하는 걸로 나오죠. ASP, OPM. 그리고 글로벌 EV 시장 점유율 하락했고, 그러니까 BYD가 치고 나온 거죠. 그러니까 웃긴 게, 이것만 보면 위기가 온 것 같은데 주가는 폭등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익성 하락은 결국 FSD와 휴머노이드로 승부를 하겠다. 자, 그러면 지연이나 연기된 게 굉장히 자주 있었잖아요. 이번에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저는 그럴 가능성이 꽤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시장 관점 변화, 딥시크가 나오고 그러면서 엔비디아가 폭락했다가 다시 올라왔지만, 또 BYD가 자율주행을 이제 싼 가격에 해주겠다. 근데 물론 이제 레벨이 있지만, 그러면서 테슬라가 타격을 받았고, 금리가 만약 더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저는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닌데, 높은 가격에서 주워 담으면 안 된다. 테슬라는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국장하고 좀 비슷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메리츠 증권에서 이제 4Q 실적 및 뭐 이렇게 리뷰를 한 건데, 뭐 재고 정리 위한 가격이나 매출 성과 부진, 그래서 새로운 모델이 나오기 전에 좀 그래서 성과가 부진한 거다. 대당 원가 역대 최저치료 축소, ES 사업 역대 최대 분기 매출 기록, 그리고 가상자산에 대한 비트코인 평가 이익이 영업의 반영으로 지배주주 순이익은 컨센서스 근접, 이런 건 뭐 중요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매출과 매출 총이익 다 컨센 하회를 했고 영업이익도 하회를 했고, 향후 단기적 관심사는 낮아진 재고와 역대 최저 대당 원가 환경 속에서 누릴 신차 효과. 그래서 현재는 신규 비즈니스 모델 개화 여부, FSD 이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올해가 이제 전환점이다. 피보탈 이어다. 그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성장 방향에 대해 유례없는 강도의 자신감을 표출을 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에픽 이어다, 대단한 해가 될 거다 그랬지만, 모건 스탠리에서 깠죠. 왜 말빨로 때우려고 하나. 이게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다. 생산 및 판매는 모델 Y 대량 양산을 시작한다. 미국, 중국, 유럽 모두 생산 거점에서. 그래서 뭐 25년 말에 세비 트럭, 26년 초 대량 양산, 그리고 2026년 연간 생산 능력은 신규 양산 라인, 특히 사이버캡 추가 통해 큰 폭으로 늘어날 것이다. 근데 이제 다 좋은 얘기고 실현이 돼가고 있는데요. 지연이나 연기될 것을 항상 그렇게 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마음이 편하다. 항상 그래왔었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하락세마다 주워 담아야지, 올라가는 상태에서 사면 절대 안 된다. 테슬라는.
그리고 FSD와 운전 로봇, 어, 다수의 넘버 오브 메이저 카 컴퍼니스와 FSD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라이센싱 협상 진행 중이다. 관세 레벨은 익스트림리 하이다. 매우 높다. 그리고 6월에 텍사스 오스틴에서 비감독형 FSD 상용화. 운전자 개입이 제거되며 사고 발생 시 관련된 모든 책임이 테슬라에 기속되는 유료 비즈니스 모델 개시. 그래서 이거는 제가 잘 몰랐던 내용인데 와 진짜 이렇게 되나? 그리고 이제 차가 이제 하역된 다음에 자율주행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 이제 영상이 있었죠. 그래서 와 대단하다. 근데 여기서 보통 이제 사람이 운전하잖아요. 근데 노동 비용을 제거했다. 그래서 이런 거에 이제 충격을 먹은 거죠. 주가에도 반영이 되는 거고. 그 연내 주요 도시들에서 언스퍼바이즈드 FSD를 통한 로보택시 상용화 기대. 미국 전역 상용화는 26년 중 완성 목표. 이제 중국 유럽에 출시에 노력 중인데 기술 문제가 아닌 규제 문제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출원 데이터의 외부 반출 금지. 유럽도 이제 뭔가 이제 있겠죠. 규제 문제가. 26년에는 FSD를 구매한 북미 사용자들은 자신의 차량을 테슬라의 로보택시 서비스 플랫폼 내 추가 제거 가능. 차량 플랫폼 공유에 따른 서비스 이익 배분 비율도 공개 예정. 그래서 말도 안 된다 이제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러니까 내 차를 택시로 쓴다는 거죠. 그래서 와 이게 돼? 근데 요거는 사실 아직 멀어 보이는데 멀었던 게 이제 점점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와 이게 되면은 미친 거죠. 일단 우버에 타격이 있는 것이고, 굉장히 뭐 혁명적인 일이 일어나겠죠. 한국 같은 경우에 이 주차난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되면, 그러니까 이게 좀,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조금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요. 왜냐면은 택시 이 인더스트리에서 가만히 있겠냐. 뭐 미국 기준으로 이제 얘기하는 거니까. 그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 이거는 이제 약간 멀었지만 2025년에 옵티머스 휴머노이드 파일럿 양산 시작. 가장 지루하고 반복적이며 위험한 노동부터 대체 시작. 그러니까 인간이면은 쉬는 날도 있고 휴가도 있고 근무 시간이 있는데 24년 365일 일한다 이거죠. 그래서 26년 하반기에 옵티머스의 외부 B2B 판매 시작. 이게 되면 이제 미친 거죠. 옵티머스 생산 능력 확장은 누구의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된다. 매년 10배의 속도로 증설하며 연간 1억 대 생산 능력 확보까지 오래 걸리지 않는다. 연간 100만 대 이상 생산 능력 확보 이후부터는 대당 생산 원가가 2만 불 이하로 낮아진다. 그래서 이제 비전이 그거죠. 이제 뭐 B2B만 생각하지만 B2C를 되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지금은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삼전이나 LG전자는 뭐 청소기 이런 거 생각하지만 이게 이제 가사 도우미 막 이게 되면 B2C 쪽으로 많이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뭐 노인을 이제 부축을 한다던가 집에서 이제 뭐 대신 일을 해주고 거기서 또 막 동사무소로 전송이 되고. 근데 이게 약간 이거는 먼 얘기지만 이게 점점 구체화된다는 게, 그래서 이제 올해 로봇 테마가 난리가 난 거고요. 옵티머스는 이동 운전을 넘어선 범용 노동들에 대한 대체 역량, 훈련 요구량은 뭐 10배 이상, 코르텍스에서 멈추지 않고 더 많이 빠르게 집행 예정. 그래서 테슬라의 코텍스는 텍사스에 위치한 거대한 AI 훈련용 슈퍼컴퓨터 클러스터다.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25년 ESS 판매량 50% 전망, 100% 가동률로 가동되고 있는 첫 번째 메가팩토리. 예, 두 번째 메가팩토리 중국 상하이도 램프업 빠르게 진행 중이다. 수요 대응 부족한 상황. 이거 대단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테슬라 ESS 사업이 소리 없이 성장을 했는데 시장 수요 증가했다. AI 산업과 데이터 센터의 급격한 확대, 그리고 재생에너지, 태양광과 풍력 보급 확대에 따른 ESS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테슬라의 전략적 조건. 어, 주거용에서 시작해서 대규모 유틸리티용, 그리고 메가팩 프로젝트를 통해 대형 ESS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그리고 2020년 LFP 도입으로 비용 문제를 해결했다. 그 메가팩은 뭐냐? 대용량 에너지 ESS 저장 장치, 대용량 에너지 저장 장치, 그래서 ESS라고 부르면 되고, 유틸리티급 대규모 상업용 프로젝트를 위해 설계됐다. 그래서 뭐 전력 공급을 하고 뭐 이런 거죠. 그 메가팩 활용은, 메가팩은 이제 여기다가 이제 LFP 배터리를 사용하는 거죠. 테슬라는 대용량 ESS인 메가팩에 LFP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LFP를 왜 썼냐? 안전성이 높고 비용이 저렴하여 ESS에 적합하다. 그래서 ESS 매출처는 세 가지인데, 파월, 가정용 ESS 시스템, 태양광 패널과 연계하여 사용된다. 사실 한국에서는 낯설죠. 근데 미국, 호주, 일본, 유럽, 몰타 등에서 판매되고 있고, 파워팩, 기업용 ESS 시스템이고, 메가팩, 유틸리티급 대규모 ESS로 전력회사와 대형 산업시설에 판매된다. 덴마크나 미국, 호주, 이렇게 되고 있고, 밸류에이션은 그러니까 127, 내년도 96, 굉장히 높죠. 매출 전망은 뭐 괜찮은데 전체로 보면 사실 그저 그렇거든요. 근데 이거는 분기 실적이 나올 때마다 이제 계속 바뀌는데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24년 실적은 좋지 않았다. 어쨌든 좋지 않았다. 그리고 연간 차량 인도 대수는 어쨌든 감소했다. 사상 처음. 그러니까 냉정하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도 실적에 관한 거는 없고, 내러티브가 중요하다. 자율주행, 로보택시, 휴머노이드. 그러니까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국장 같은 특성이 있거든요. 근데 국장하고 차이점은 실제 이제 기술력이 대단하고, 일단 미국 시장이 크기 때문에 미국 시장을 장악할 가능성이 크고, 중국도 진출하고, 미국, 중국이면 뭐 시장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래서 국장에서의 내러티브하고는 좀 다르다. 기술력이 이제 찐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평가가 주가에 반영될 것인가, 이제 이 생각을 제가 하고 있거든요. 트리거는 뭘 거냐. 늘 그랬듯이 지연, 중국, 유럽, FSD, 로보택시, 휴머노이드 좋은 얘기 다 나왔는데, 지연될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된다. 그래서 현금을 다 쓰고선 이러지 말고 국장처럼 그 분할 매수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고금리와 경기 침체로 또 하락할 수 있으면 그때 이제 주워 담아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가, 머스크가 계속 위험한 발언을 하고 있죠. 그 정치적 행보, 뭐 돌발 행동, 오픈 AI를 인수하겠다. 그리고 트럼프를 지지한 건 좋았지만 지금 너무 사실 도시도 이제 수장이고 막, 근데 이게 상당한 리스크가 되고 있죠. 그래서 고점 대비 30% 이상에서 분할 매수 전략이 저는 맞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테슬라를 이제 너무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좋게만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그래서 분할 매수하면서 단가를 낮추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지연도 있고, 지금 이제 굉장히 고금리인데 경기 침체 리스크도 있고, 이렇게 되면은 상상 이상으로 주가가 조정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결론만 얘기하면 비싸지만 장기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애플보다 저는 테슬라가 낫다고 보고 있어요. 삼성전자보다도 당연히 테슬라가 낫고, 그래서 쌀 때마다
주가 떨어질 때마다 주워 담는 게 맞지 않나. 저도 이제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예.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